자, 전세권 보죠. 자, 전세권 일단 객체가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합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무조건 토지만 가능했죠. 지상권. 지역권은 특히 성역지가 객체죠. 성역지. 전세권은 건물도 가능합니다. 토지도 가능하고. 자, 전세권은 일단 전세권은 자 용익 물건이면서 앤더 담보 물건적 성질도 같이 가집니다. 담보 물건. 즉에서 존속중에는 용익 물건이야. 즉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고. 자, 그다음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했죠. 만료 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담보 물건으로 바뀌어요. 담보 물건으로 바뀌니까 이제 경매 청구한다는 거죠. 경매 청구해서 그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는 권리다. 전세권이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가서 외국인들한테 전세에 들어가면 전부 사기꾼이라 그래요. 외국인들은 전세권 모릅니다. 없으니까 전부 다 월세, 주세, 일세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이 전세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전세권 일단 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세는 전세권이 아니고 임대차라 그랬어요. 자, 가보죠. 전세권의 의의 303조를 딱 갖추어야 전세권이야. 내용 제랑 전세권자는 반드시 뭘 지급하라고 그랬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우리는 보통 보증금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임대차입니다.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 동그라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여기까지가 용익 물건이야.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리고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 가 있다. 이게 이제 담보 물건이죠. 자, 2항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객체로 하지 못합니다. 농지는 절대 전세권 등기를 못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토지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전세권을. 자, 아까 지상권하고 비슷해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와서 이 땅 좀 전세 좀 놓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전세 놓을게요 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둘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을 앞으로 전세권자 등기하면 이제 전세권이 취득됩니다. 전세권은 결국 남의 땅을 빌려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죠. 자, 아까 지상권은 다른 게, 지상권은 목적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 목적이 뭐였죠? 수목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여기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건물은 이런 목적 없어요. 그냥 땅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용도에 따라 사용하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게 저 조심해야 돼. 농지인데 아까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전세권은 절대 농지는 안 돼요. 지상권은 가능한데 전세권 등기는 무효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걸 해야죠. 전세권은 그런 점을 용법에 쫓아 사용합니다. 용법에 쫓아 사용하면 돼요. 이외에다 여기 뭐 나무 심을 수도 있고, 뭐 건물 질 수도 있고, 뭐 지상권과 똑같이 공작물 할 수도 있어. 단 농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 타물건이죠. 자, 타물건이라는 것은 제한물건은 다 타물건이에요. 1번 타인의 부동산, 즉 타인의 건물이나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2번에 전세권도 용익물건이니까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 또는 일동건물의 일부 방 한 칸도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다. 그때는 도면 첨부해야죠. 자, 2번이 용익물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여기까지 용익물건이죠. 자, 3번 전세금.
아까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요 치료는 안 줘도 되죠.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이 원칙이야.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뭐 줘야 돼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지급 안 하면 무효예요. 거기에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을 불지급 특약은 무효고 전세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자, 2번 또 찾아 나오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지만 전세금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 가름할 수도 있다. 이걸 많이 출제하죠. 자, 이게 무슨 판례는 이거예요. 이 집에 이제 임대를 놨었어요. 갑이. 자,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차인이 이제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얼마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권이 알았어. 아, 임차권보다 전세권이 강력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갑한테 가서 우리 임대차 하지 말고 전세권 설정 좀 해주세요. 그럼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둘이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이거 받아가지고 전세금 줘야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1억 보증금 이걸 뭐로 가름한다고? 전세금으로 가름하면 돼요.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이 보증금 이거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걸 뭘로 가름하자? 전세금으로 대신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자 즉 갑이죠.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 목적을 뭐한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전세권도 무슨 물건이 된다? 담보 물건의 성질을 가집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따라서 전세권은 담보 물건의 특징이 4개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을 가집니다. 부수불물이 담보물건의 특징이죠. 자, 2번 전세권 취득하러 갑니다. 양가로 1번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186조죠. 전세권 설정계약과 전세금 지급 그리고 설정 등기에 의해서 전세권 취득하면서 3개 내워야 돼. 설정계약과 반드시 뭐 지급해야 돼? 전세금 지급 그리고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언더라인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인도는 성립요건 아니면 등기만 하면 돼. 등기만. 다음 양가로 이번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요거는 등기할 필요 없죠. 자, 이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항상 존속기간은 잘 나옵니다. 자, 312조 정확하게 암기로 가죠. 자, 이건 이제 이겁니다. 전세권 아까 잠깐 했지만 최장기 몇 년 못 넘는다 그랬죠?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마다 재계약해야 돼요. 자, 1항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최대 10년이야. 만약에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20년, 30년 계약가 몇 년이 된다? 10년으로 단축을 해요. 자, 그리고 제3항부터 문제 갑니다. 제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어. 계약 갱신. 10년 지나면 또 갱신 가능해요. 자, 갱신해도 또 10년 못 넘어. 10년 단위로 여러 번 갱신은 가능합니다. 자, 그 기간은 또 갱신한 날부터 몇 년 못 넘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할 때 용익물건은 자,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영구도. 그러나 전세권은 영구는 안 되고 몇 년 못 넘어? 10년 넘지 못하고 10년마다 이제 갱신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자, 근데 여기 조심하되. 자, 이건 건물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건물 전세권만. 넌 토지에는 없다는 거야. 차주네.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있는 게 거기 2항하고 4항입니다. 자, 2항은 조심해야 돼.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를 보장해요. 최단기 1년을 보장합니다. 자, 최단기 1년. 그 2항 보세요. 그 줄거져 있죠. 뭐 어디만 건물이야. 건물. 요걸 토지로 내면 틀려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합니다.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보장해야 돼요. 자,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이죠? 2년 보장이죠. 상가도 1년 보장이죠. 자,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이든 상가 전세권이든 최단기 몇 년 보장? 1년 보장합니다. 건물. 다음 사항 내로입니다. 이 사항이 바로 법정갱신이야. 자, 법정갱신. 같은 말 뭐죠?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니까 묵시적 갱신이죠. 요게 주임법하고 달라요. 요건을 조심해야 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의 건물 집주인이라는 거야. 상가주인.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줄거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입니다.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한다는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야, 방 빼! 이런 말도 안 하고 전세금 올려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앞전자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동그라미 본다. 이게 바로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이야. 자, 줄거서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경우 즉 법정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된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 포인트예요. 전세권은 법정갱신하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옆에 적어봐. 여기 이제 주임법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거기 달라. 주택임대차는 몇 년? 2년으로 본다. 상가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거랑 달라.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안주합니다. 그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너 틀려. 맞아. 주임법은 2년이니까 2년으로 본다. 그럴 거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시험 쉽대. 틀려고 와가지고. 돕니다. 돌아.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상관이 없어.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자, 양가로 1번 설정행위에서 존속기간을 약정. 오른쪽 갑니다. 1번 최단기간은 뭐만 있다 그랬어?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최소 1년 이상이 돼야 돼. 1년 이상. 야, 살짝 옆에 또 적어. 이제 우리 주임법은 몇 년? 2년 이상이죠. 상임법 몇 년? 1년. 그거랑 비교합니다. 지금 물건인 전세권은 토지 건물 따지지 않아. 토지 건물 따지지 않는데 이거는 건물만이야. 건물 전세권에 한해 1년을 최단기입니다. 자, 2번. 자, 법정갱신이야. 건물 전세권에 법정 동그라미 치세요. 법정갱신. 법정은 뭘 주니 말이야?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이니까 187조라는 거예요. 187조니까 뭐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법정갱신은 등기 안 해도 돼요.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이므로 변경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갱신된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항상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존속기간 최장 10년 못 넘죠? 만약에 존속기간 등기가 없으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자, 2번도 자주 나와요. 존속기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존속기간 약정 안 하면 취임법은 몇 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게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취임법, 상임법. 이 특별법이 골 때리는 법입니다, 이거. 그때 바뀌냐? 이거 임대차 3법 잘못하면 이게 전세 사기당한 거 아니야, 채권역 전세. 지금 또 고치고 앉았어, 이거. 야, 고칠 때 이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사무시험을 일찍 시험할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할게요. 한동희 같은 경우는 한 2년만 할게. 몰라요. 애가지 하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합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알고 합격해야 그냥 애워서 합격하니까 모르는 거야. 한 대학교 3학년 합격하면요. 모르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애워서 그냥. 자.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 그다음 9년 고시공부 했는데 그럼 우리 괜찮을 텐데. 닦아묻는가. 자, 이겁니다. 2년을 본다, 1년을 본다.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자, 보세요. 전세권은 본다가 아니야. 아까 뭐요? 자, 법정갱신도 몇 년을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이 안 정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소멸 통고입니다. 언제든지. 자, 내오셔야 됩니다. 313조. 전세권의 소멸 다음에 통고에 동그라미 쳐. 통고입니다. 통고. 이거 옆에 제가 형성권이야. 소멸 통고도 형성권. 형성권의 개념이 뭐였죠? 일방적 의사 표시하면 효력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야. 가보죠. 자, 준거 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퀄 제가 법정갱신도 똑같아요. 아까 법정갱신도 기간은 뭐죠?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똑같아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 동그라미 쳐. 각 당사자니까 누구야? 갑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통고는 적시가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 돼. 통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소멸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워낙 많이 출제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쪽에 차원이 나오겠지만 취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나 토지나 똑같아. 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였어요. 자, 그럼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하면 자, 을도 갑에게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갑도 을에게 언제든지 나가라고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월 지나면 소멸된다고? 6개월입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이제 전세금 돌려주라는 거예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전세권은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설정자하고 권자하고 누가 더 강력하다는 게 없어요. 물건이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하든 을이 갑에게 하든 몇 개월 지나야 돼? 6개월이 경과해야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워낙 많이 출제해요. 잘 틀리니까. 자, 3번 효력가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전세권자는 무슨 권이죠? 사용수익권이죠. 왜? 용익물권이니까. 자, 문제는 이제 자, 기억입니다. 건물 전세권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 전세권에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효력이 미쳐요. 자, 타인의 토지, 타인을 갑이라고 놓으세요. 타인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동그라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어디다 전세권 설정했다고? 건물이야, 건물. 그 대지,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여기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이겁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이제 이 땅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지상권으로 빌렸다. 그럼 지상권.
아니면 또는 임차권으로 빌렸어요. 둘 중 뭐는 하나겠죠. 을은 지상권자 아니면 임차권자야. 그래 놓고 이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건물 지면 을이 소유자죠. 땅은 빌려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여기는 당연히 등기되어 있는 거고 임차권은 뭐 등기 안 했겠죠. 여기다가 이 사람이 전세를 놓는다는 거야.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A가 전세권자 등기했겠죠.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의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이 건물을 사용해야죠. 땅에게는 전세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나 이 사람이 건물을 여기서 출근하려면 땅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미쳐야 땅 사용할 수 있죠. 이겁니다. 건물 전세권자는 땅 사용권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미친다.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친다. 어디 미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미칩니다. 이때는 보세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니까 뭔가 땅 사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여기 사실 법 조문에 전세권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본 민법이야. 1912년도부터 일본 민법을 사용했는데 우리 전세권 제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1960년도에 전세권이 들어갔단 말이야. 일본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전세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법 조문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하여간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땅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철거 안 나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아까 했지만 법정 지상권 나옵니다. 자, 법정 지상권 요건이 뭐였죠? 첫째, 땅 위에 뭐가 있을 것? 건물이 있을 것. 다음 두 번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죠. 같으면 이제 이 사용권이 없잖아.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 그러니까 갑이 뭐 지상권, 임차권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니까. 자, 여기 이제 법정 지상권 나와. 여기다가 이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자 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 당시 소유자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이 전세권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땅을 팔아요. 자, 갑이 병한테 팝니다. 팔았다.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오겠죠? 병에게 소유권 넘어오죠. 자, 이 사람이 특별 성계인이잖아. 특별한 성계인. 그러면 땅 주인이 누가 됐죠? 땅 주인 누구야? 병. 건물 주인 누구죠? 갑. 이러면 이제 이 건물 철거당하잖아. 그러니까 갑에게 뭘 인정해준다?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갑이 법정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똑같아요. 얘기하면 전세권자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미치니까 을이 법정 지상권이 되는 것이지 얘가 되는 게 아니다. 자, 갑니다. 305조 니은 중요 표시하세요. 자, 제목을 기억합니다. 건물 전세권과 뭐가 나온다? 법정 지상권. 여기 305조입니다. 자, 그럼 가보죠. 그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대지와 건물이 줄거 뭐일 때?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심표.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 떠올라야 돼. 땅하고 건물 소유 같은 경우에 어디다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성계인 병은 누구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같은 말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자 X입니다. 305조는 전세권 설정자가 법지 취득합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와 보세요. 아까 이제 하고 넘어온 게 있어요. 99페이지로 오세요. 앞에로. 99페이지. 99쪽. 찾았습니까? 거기 이제 방가로 3번 법정지상권 5종에서 그 1번 요거에 바로 동그라미 1번 민법 305조 요게 전세권과 법지야 땡땡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토지와 그 위에 지상 건물이 누구한테 속해야 돼?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어디에만 전세권 설정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있으면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같은 말 건물 소유자가 법지를 취득합니다. 항상 법정지상권 누가 취득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 또 2번도 아까 봤던 거 저당권에서 5번도 마찬가지죠. 관습, 법상, 법치 전부 누가 취득한다고?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자, 다시 원위치도로 오세요. 항상 지상권 그러면 땅을 사용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X입니다. 자, 그래서 305조는 시험 나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X,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O, 또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O,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O, 이거는 X, 더 이상은 안 나와요. 305조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많지 않아요. 왜 안 많겠어요? 전세권 등기 많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까지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딱 법 조문대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구나. 아까 물어봤지만, 대판전이 답으로 나오는 이거예요. 대판 판례가 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민법에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제일 많은 게 9자 붙을 때입니다. 9, 99, 89, 79에 10년 동안 모아놨던 거 한꺼번에 밀어냅니다. 이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9자가 제일 많아, 대판이.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동그라미 2번 옵니다. 전세권자도 당연히 점유권이 있죠. 왜? 사용하려면 점유권을 가지잖아. 자,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점유자는 과실 따먹을 수 있죠. 과실 수취권을 가집니다. 자, 내가 땅 전세 들어서 땅에 나오는 과일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가집니다. 전세권이 방해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하죠. 3번 전세권자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세 가지 뭐야?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 있어요. 이걸 안 적어줄 뿐이야. 자, 4번 당연히 또 상린관계 준용되겠죠. 지상권자와 인접지 소유자와 인접지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상린관계 대표적인 게 뭐였죠? 주의 토지 통행권, 주의 토지 통행권이 대표였죠. 인지 사용 청구권 이런 거. 자, 2번 중요.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 의무와 관리 수선 의무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워낙 중요하고 309조입니다.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한다는 거야. 자, 그 밑에 언더라인 나오죠.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뭐가 인정 안 된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살짝 적어. 지상권자와 동일하다 그랬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무슨 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같은 말 인정되지 않는다. 유익비만 상환 청구하는 거야. 다음 방가로 2번. 자, 양가로 1번 갑니다. 전세권 동그라미 쳐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동그라미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소멸 청구권 나오면 형성권입니다. 자, 언제 하느냐?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에 전세권자가 술 장사했다는 거야. 용도에 위반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양가로 3번 조심.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외워야 돼. 면책적 인수. 자주 나옵니다. 옆에 저거, 요거는, 주임법, 상임법 동일 적어놔. 주임법, 상임법 동일합니다. 자, 갑이
집주인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 등기. 자, 전세금 1억을 주고 이 집에 이제 자, 전세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전세권은 기간을 10년으로 했어요. 왜 전세권은 10년 못 넘으니까.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아직 계약기가 남았는데 이 집을 팔죠.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 병한테. 자,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병이 전세금을 줘야 됩니다. 이 병을 이 사람 지위를 승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책적 인수가 됩니다. 면책적으로 전세금을 인수하게 돼요. 자,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병이 전세금 돌려줘야 됩니다. 갑의 전세권은 소멸됐어요. 소멸, 즉 면책됐죠. 그럼 이제 병이 쉽게 의해서 갑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세금 받는 건 없어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에 대항 요건 갖추었다. 대항 요건 갖추고 나서 요 집주인 상가주인이 바뀌더라도 면책적 인수가 됩니다. 주인법 상인법 똑같아요. 자, 에우로 갑니다. 면책적 인수.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요겁니다. 제3자 병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 을이라고 놓고 을과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병 사이에 계속 이거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구소유자 갑, 옛날 소유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지를 상실하여 즉 면책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는 전세금 받음을 면한다. 면책됩니다. 그래서 을은 나중에 갑한테 전세금 돌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청구해야 돼? 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자,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이죠. 형성권. 무조건 증감 청구는 형성권이야. 자, 그 밑에 죽은 거 그러나 증액 올리는 경우는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주인법하고 똑같아요. 자, 밑에 나온다. 전세금 증액은 제한됩니다. 전세금 올리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아요. 1. 증액 청구 비율은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 퍼센티지는 5%죠. 5% 초과하지 못하고. 두 번째, 자, 증액일로부터 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외우면 증액은 1년 내 5% 초과 금지, 20분의 1이죠. 초과 금지입니다. 주인법과 똑같아요. 주인법에서 보증금도 5% 초과 금지되듯이 전세금도 똑같습니다. 올릴 때는 한계가 있어. 내릴 때는 한계가 없어요. 내릴 때는 뭐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4번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 오른쪽 306조 중에 표시하세요. 여기는 지상권하고 조금 달라요. 자, 지상권 어떻게 됐었어요? 지상권은 절대적 처분의 자유였잖아. 절대적 자유죠. 근데 전세권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양도 금지가 가능해요.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306조는 자, 이 지상권보다 조금 약한 거죠. 자, 갑니다. 전세권자는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담보 제공 이퀄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놓을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걸 외워야 돼. 설정 행위 같은 말 계약, 설정 계약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어.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요. 자, 밑에 해설한 게 양가로 1번. 전세권자의 처분의 자유와 금지 특약할 수 있어. 특약. 땡땡.
전세권자는 전세권 동의 없이 죽었고요. 집주인,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왜 물건이니까 없이 타인 그러면 병에게 양도하고 담보 제공하고 임대 놓고 전전세 놓을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설정 계약으로 못하게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건물로 한번 해볼까요? 뭐 건물이든 땅이든 똑같아. 자,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 1억을 주고 존속기간 10년 정했다고 하죠. 자, 10년 정했어요. 그러면 자, 한 2년 지나가지고는 전세금 달라고 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기간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2년 됐는데 발령이라 서울로. 그럼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안 주니까 전세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전세권을 아직 8년 남았으니까 전세권을 파는 거야. 건물 팔면 안 되죠. 건물은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 갑의 건물이잖아. 전세권을 병한테 파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받고 8년 남아서 이거 와서 살아라 이거죠. 전세권 양도. 이 사람은 양수인이죠. 무슨 등기하겠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하는. 그리고 이사 나가면 돼요.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다음. 자, 이거 전세권 양도하고 다음에 자, 이 사람이 전세권 잡혀가지고 병은행에 가서 지금 1억이니까 한 8천만 원 빌려줄 거예요. 8천만 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이것도 무슨 등기죠? 부기 등기죠. 객체가 전세권이니까. 또 이 집을 임대 놓을 수도 있어. 병한테 임대 나가지고 임대료 받을 수도 있고, 또 전세 한 번 더 전전세 나가지고 전전세금 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동의 필요 없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이거 하려면 다 동의 받아야 돼. 임차권은 또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저당권 설정은 뭐만 된다 그랬죠? 아까 했잖아. 지상권하고 지금 나오는 전세권이죠. 이거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부기등기로. 임차권은 저당권이 안 돼요. 쉽게 해서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 이자가 한 3%, 4%야. 근데 저당권 안 되니까 임차권 뭐 해야 돼? 캐피털 가야 돼. 캐피털 가서 뭐 해야 돼? 그러면 10%, 15% 가는 거야. 그게 임차권이야. 일반인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하지 말라라고 양도 금지 특약은 하면 돼. 이건 등기하면 대항력 갖춥니다. 그 법조문 잘 봐야 돼.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어요. 그것만 좀 기억하고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3번. 전세권의 담보 제공이라 하면 전세권에다 뭐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자, 전전세 시험 잘 안 나오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 전세권 소멸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목적 부담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멸실. 자,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을 소멸하죠. 자, 봅니다. 314조 제목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자, 불가항력은 태풍, 지진 이런 거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걸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1항 전세권의 목적 물건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태풍, 지진, 홍수 등으로 멸실한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다음, 자, 제315조에서 제1항 손해배상. 자,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줄거보세요. 전세권, 이거는 책임 있느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된 때 책임이 뭐죠? 고의나 과실이죠. 고의나 과실로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전세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존속기간의 만료 중요합니다. 만료. 존속기간 10년 만료됐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1번 기억.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말소등기 없습니다. 기간 만료는 계약이 아니잖아.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만약에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리고 니은 이 경우는 전세금 돌려줘야죠.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돌려준다? 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 T금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전세권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는 물건에 경매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4번 전세권의 폭이 줄거세요. 무조건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 같은 말 단독의 의사표시이므로 말소 등기를 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는 무조건 의사표시니까 말소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전세권의 동그라미 쳐 특유의 소멸사입니다. 특수한 소멸사예요. 311조, 313조 개념 잘 보세요. 311조는 전세권의 소멸남의 청구의 동그라미 쳐 청구 형성권이고 밑에 박스 밑에 313조 소멸 통고 이것도 형성권이야. 근데 요건과 효과가 달라요. 자, 311조 청구는 잘못이 있어야 청구야 합니다. 1항 전세권자가 줄거보세요. 전세권자가 땅 빌린 사람이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줄거나가죠.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요. 전세권자가 땅 빌려가지고 건물 빌려가지고 용법 위반이야. 자, 아파트 빌렸는데 잠 안 자고 술 장사한 거죠. 이런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합니다.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야. 자,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즉 소멸 청구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왜 전세권자가 잘못했잖아요. 술 장사했으니까 자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13조는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소멸 통고 언제 했죠? 존속기간을 안정했을 때 했잖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동그라미 쳐 누가 하는 거야? 각 당사자야. 위에 311조 소멸 청구는 누가 했어요? 청구 누가 했어? 집주인이 한 거야. 전세권 설정자가 한 거고 통고는 둘 다 합니다. 통고는 각 당사자 갑을 두 사람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이건 적시가 아니고 아까 몇 개월 지나야 되죠?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 자, 이제 전세권이 소멸해서 효과는 1. 동시이행과 땡땡 적어도 원상회복이야. 원상회복은 동시에 이행해줘야 동시이행. 자, 그럼 뭘 받았는 거 보죠. 받은 거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잖아. 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돌려줄 게 뭐 돌려줘야 돼요? 이 집 돌려줘야죠. 자, 전세 목적물 반환. 전세권 말소해줘야죠. 값은 뭐 돌려줘야죠? 전세금 돌려줘야죠. 1억. 이게 서로 동시이행이죠. 그래 서로 원상회복. 317조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두 가지 받아야죠.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교육을 받는 동시에 뭐 돌려줘야 돼?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이게 이제 동시이행관계야. 동시이행관계. 자, 그 점 기억하고.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아까 했던 거지만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하고 경매 청구권이죠. 자, 땡땡.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자, 이거죠.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지체한단 말이야. 지체하면 전세계가 만료됐으니까 전세권은 뭘로 바뀌었어? 이제 담보 물건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물건을 바뀌니까 이 물건을 경매에 넣는다는 거죠. 경매에 넣으니까 정의 경락대금 4억에 경락돼서 납입하면 이 4억으로부터 이 등기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담보 물건이야. 자, 1번에서 기억. 전세권자는 담보 물건이니까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합니다. 다음 니은.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등기 순서입니다. 등기 순서. 둘 다 담보 물건이니까 땡땡.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저당권은 자세히 배워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요거 내오죠. 예외적으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먼저 배당을 받았으니까 소멸합니다. 다음 마지막 디귿.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나 땅 주인이 파산하면 전세권자는 별채권을 가져요. 별채권의 양은 별도로 변제받는 권리를 별채권이라 그래. 무조건 파산이란 글자가 나오면 담보물권자는 별채권을 가집니다. 뭐 전세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다 별채권 가져요. 자, 이번에 경매 청구하러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18조를 잘 보세요. 318조 경매 청구.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물의 동그라미 쳐.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목적물. 자, 갑니다. 목적물.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만약에 방 한 칸에 여기 한 칸에 일부에 전세권으로 들어갔어요. 자, 일부의 전세권은 도면 첨부했겠죠.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나 땅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전부의 경매 청구한다 그랬어요? 목적물의 경매 청구한다 그랬어요. 목적물이라고 그랬죠?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 여기는 경매 청구를 못 해요.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 조문을 중요한 거야.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 돼. 동그라미 니은이야. 니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 청구해야지 나머지는 경매 청구권이 없다. 자, 3번에 원상회복 의무하고 부속물은 전세권자 물건이니까 수거할 권리가 있어요. 자, 4번 중요 표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중요 표시하세요. 아까 지상권에서 뭐가 나왔죠? 지상권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개념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요 점을 조심해. 자, 을이 만약에 건물 전세권자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이 부속물은 대표적인 창고야. 창고. 자, 그리고 부속물은 딱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거 독립물이면 독립된 물건이 돼야 돼. 자, 부속물 땡땡. 자, 전세권 설정자 갑이라고 놓고 갑과 전세권 여기 두 사람 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청구권이 아닙니다.
자, 316조 보자. 제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존속기간 10년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이 바로 건물 전세권자야. 건물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 즉 창고는 자기 소유물이니까 수거할 수가 있다. 자, 줄 보세요. 그러나 요겁니다. 요게 이제 형성권이야.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시기에 집주인이 그 부속물 창고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를 못한다. 옆에 저거 형성권입니다. 창고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매수 청구하면 1,000만 원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못 팔겠다 할 수 없어요. 여기엔 집주인이 하는 거고, 또 밑에 뒤에 2항이 더 중요해. 이거는 전세권자가 하는 거야. 전항의 경우, 그 전항이 바로 언더라인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두 가지, 그 부속물이 창고가 언더라인 되어 있죠.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부속물이 설정자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한 때도 같다.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집주인의 동의받은 창고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한 창고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해석관계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그 다음 2번이 더 중요한 거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 둘 다 형성권이야. 땡땡. 첫째, 부속물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경우와 두 번째, 부속물을 설정자로 매수한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만 매도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거는 형성권이야.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개념 잘 알아야 돼. 아까 지상권에서는 뭐였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고, 건물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자, 마지막 5번에 이제 전세권자의 동그라미 치세요.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이거는 비용은 무조건 임의 규정이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유익비만 옆에 적어도요. 필요비 상환청구권 X입니다. 아까 했죠? 전세권자는 무슨 비는 상환청구 못해? 필요비는 상환청구권이 없다. 자, 유익비만 있어요. 항상 이제 유익비는 뭐였죠? 선택이잖아. 무슨 비? 지출액하고 증가액입니다. 자, 가보죠. 310조.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심표 하나 찍고, 항상 유익비는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경우에 하나여. 동그라미 치세요. 누가 선택해?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전세권자가 아니고 항상 유익비는 소유자의 선택이야. 소유자 같은 말 뭐겠어요?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이나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자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리고 제2항 유익비의 경우입니다. 필요비 X고,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허여라는 글자가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자, 오른쪽 보자. 1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무슨 청구권 없다 그랬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그러나 지금 배우는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중요하죠.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어요. 미리 포기 약정은 유효하다. 그럼 대개 이제 포기 약정은 이렇게 돼요. 원상 회복 특약을 하죠. 원상 복구 특약. 이게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비용 포기 투자. 근데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서 이거 나중에 계약 기간 말에 원상 복구하라. 그러면 비용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게 이제 심표죠. 미리 포기 약정은 유효한데 그 대표적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소멸 시에 목적물을 언더라인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했어요. 이 원상 복구 특약 이게 비용 포기예요. 이거는 비용 상환 채권을 포기한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 특약하면 비용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쓸 때 특약을 잘 써야 돼. 그거 원상 복구한다 그러면 비용 청구권이 포기됐죠. 그럼 또 모두 성립 안 해? 유치권도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비용 채권이 없으니까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익물권 갔어요. 자, 딱 2부만 더 합니다. 용익물권 남의 땅을 빌리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건물도 빌릴 수 있는 게 전세권이죠. 이건 땅은 안 됩니다. 건물은 안 돼요. 자, 지상권은 자, 점유권이니까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지역권은 사용 수익이 아니라 이용만 하는 거야. 이용만 하니까 점유를 못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물권적 채용권 중에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 없다. 또, 원칙은 시효체도 못 하는데, 뭐 되고 뭐 돼야 돼? 계속되고, and 표현된 경우만 시효체도 합니다. 이 점유를 못 하니까. 자, 전세권은 또, 존속기간 만료되면 뭘로 바뀐다? 담보 물건이 됩니다. 이거는 담보 물건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절대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와서 이제 경매 청구, 우선 변제 갑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남은 게 이제 완전한 담보 물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여기 이제 다음 주고요. 자, 유치권은 좀 조심할게. 담보 물건인데 경매권은 있어요. 근데 뭘 못 받는다?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담보 물건인데도 유일하게 우선 변제 못 받는 게 유치권이야. 유치권은 이제 그래서 등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점유해야죠.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들 요거 현수 막 달려 있잖아요. 그죠? 유치권 행사 쭉. 요게 이제 공시 방법이야. 우리 점유 못 하는 게, 뭐였죠? 점유 못 하는 게 여기 지역권하고 뭐였죠? 저당권이죠. 항상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같이 공부하면서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물권적 채용권이 저거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등기 못하는 거 뭐죠? 등기 못하는 거 점유권하고 유치권. 일단 요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했죠. 같이 해야죠. 이런 게 자꾸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건이 14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 10개는 맞춰줘야 돼요. 많이 틀려줬죠? 4개. 자, 그리고 어제까지 했지만 총칙에서는 10개 중에 8개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자꾸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내일은 개론이고요. 그 다음 조심하게 31일하고 1일은 공법입니다. 30일 수요일날 공법. 그 다음에 목요일날 공법.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하고 해야 되니까 내일 개론. 그 다음에 모레하고 걸피는 공법. 잘 기억하세요, 또. 이게 이제 중개사법.